착한 사람이 더 빨리 지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덜 주고 배려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더 먼저 무너질까요? 오늘 그 이유를 뇌과학으로 정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항상 웃고 있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임에서 분위기를 맞추느라 정작 자기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탈진합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오늘 팀장이 나한테 화가 나 있으면 어떡하지? 친구한테 어제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됐을까?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처리하느라 하루가 시작됩니다. 점심자리에서 먹고 싶은 메뉴가 있지만 다들 다른 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맞춥니다. 퇴근 후 진짜 쉬고 싶은데 후배가 고민 상담을 요청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2시간을 더 씁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눕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이 질문, 오늘부터 완전히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83년 미국 사회학자 알리 혹실드가 처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에 맞는 감정을 연기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화가 나도 웃는 것, 피곤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실드의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감정노동의 강도는 직업보다 성격과 더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타인 배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미시건 대학교 심리학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처리할 때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때와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즉,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실제로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옆 동료가 한숨을 쉬면 여러분의 뇌 안에서도 비슷한 감정 회로가 깜빡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이 설계의 이름은 거울 뉴런입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자코모 리졸라티 교수팀이 발견했습니다. 다른 존재의 행동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내 뇌 안에서 동일한 신경세포가 발화합니다.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뇌과학적 이유입니다. 침팬지를 떠올려 보세요. 침팬지 무리 안에서 공감 능력이 높은 개체는 무리의 긴장 상태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가장 오래 그 감정을 떠안습니다. 덕분에 무리는 살아남지만 그 개체는 만성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진화는 공감자를 도구로 설계했습니다. 인간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서 착한 사람은 갈등을 흡수하는 완충제가 됩니다. 팀 전체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모두의 불만을 받아내고 분위기를 봉합합니다. 조직은 그 사람 덕분에 유지되지만 그 사람은 서서히 소진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심리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착한 사람의 뇌 안에서는 2가지 회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는 타인을 돕고 싶다는 진짜 동기, 또 하나는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다는 공포입니다. 문제는 이 2회로를 본인이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친사회적 공포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작동 원인은 관계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기 전에 천장을 보며 오늘도 왜 거절을 못했을까 후회하는 당신.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배려가 아니라 생존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1년 하버드 의대 정신건강연구팀의 데이터입니다. 번아웃 환자의 73%가 직업적 과부하가 아니라 감정적 경계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많아서 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많이 처리해서 탄 겁니다. 번아웃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과잉 헌신입니다. 에너지를 소진하면서도 더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지속됩니다. 2단계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 보여서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집니다. 2단계, 만성 피로입니다.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내일 해야 할 일들과 상대방의 반응들이 자동 재생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 소모가 커집니다. 하지만 아직 멈추지 못합니다. 3단계, 감정 마비입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사람이 귀찮아집니다. 2단계에서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자기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뇌가 자원 고갈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패턴은 더욱 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 문화에는 눈치라는 독특한 사회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빠르게 읽고 내 행동을 자동으로 조율하는 능력입니다. 서양 심리학에는 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팀장의 기분을 읽고 친구의 표정에서 상처를 감지하며 가족의 침묵에서 불만을 읽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능력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타인에게 소비하는 구조적 소진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은 스스로 멈추지 못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가장 핵심입니다. 2018년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행동은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동기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을 때 뇌는 작은 보상을 줍니다. 문제는 이 보상 구조가 학습됩니다. 뇌는 도움을 줄수록 더 도와야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건화됩니다. 거기에 부정편향이 더해집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을 훨씬 강하게 기록합니다. 한 번 거절했을 때 상대가 보인 실망한 표정, 그 한 번의 기억이 수십 번의 긍정적 관계보다 더 강하게 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뇌 안에서는 이런 등식이 완성됩니다. 돕는다, 도파민 보상, 거절한다, 관계 상실의 공포. 이 두 회로가 반복되면 거절은 불가능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그 방향으로 배선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진짜 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입니까? 이 두 가지는 결과가 같아 보여도 뇌 안에서 완전히 다른 회로를 씁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티오리에 따르면 외적 압박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은 같은 행동을 해도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반면 내적 동기에서 나온 행동은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고 오히려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실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뒤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를 확인하세요. 진짜 돕고 싶어서 한 일은 피곤해도 뭔가 충만한 느낌이 남습니다. 공포 때문에 한 일은 끝나고 나서 허탈하고 텅 빈 느낌이 납니다. 그 차이가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총량 관리입니다.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감정 처리 용량을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감정을 처리하는데 배터리를 90% 쓰면 자신을 위해 남는 것은 10%입니다. 매일 이 상태가 반복되면 배터리는 점점 충전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회복 시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2022년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팀의 실험 결과 의도적 회복 시간을 확보한 급단은 타인을 돕는 행동의 질과 빈도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남을 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절의 언어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을 관계의 거부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은 요청에 대한 응답이지 사람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뇌 안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언어는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할수록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착한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이 모순이라는 믿음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을 소모해야 착한 사람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심리학팀이 장기 자원봉사자 급단을 12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회복을 병행한 급단은 12년 후에도 높은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자신을 돌보지 않은 급단은 평균 4.3년 이내에 번아웃 이후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오래 착한 사람이 남는 방법은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빈 컵으론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한 공감 능력, 남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그 능력은 여러분이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빨리 번아웃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처리하는 거울 뉴런, 거절 공포가 만든 도파민 보상 회로, 눈치라는 문화적 감지 시스템이 겹쳐서 뇌 자체가 자기 소모 방향으로 배선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행동 후 에너지 신호를 확인하세요. 충만하면 진짜 동기, 텅 비면 공포 반응. 둘, 하루 감정 배터리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회복 시간을 먼저 설계하세요. 셋, 거절은 관계의 거부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한 설명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덜 착한 척하면 됩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번아웃 이후가 아니라 번아웃 이전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전략입니다.